박은하 교수입니다. 저는 실용영어학과에서 실용영어 청취 기초 그리고 2학기 때는 실전영어 회화 중급과 실용 라이팅 학습법을 하고 있는 박은하 교수입니다. 주로 이제 저의 스페셜티는 이제 라이팅이고요. 그래서 제가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 강의이긴 한데 제 자신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또 파트 1을 안 보고 파트 2를 또 바로 보실 수도 있는 분이 있으셔서 사실 파트 1에서는요 제가 라이팅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라이팅이란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라던가 주로 이제 사실 라이팅에 대한 것들은 영어로 글쓰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당연한 생각이다 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라이팅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문법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구조하고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그런 것들이 라이팅에 뭐가 되냐면 바로 스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1에서는요 일단 SVO로 시작하기 라이팅 스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VO로 시작하기 그리고 adding details 또는 detailed writing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던가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붙여서 쓰게 되면 그것이 또 문장이 조금 더 자세해지면서 길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그냥 길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길어지는 겁니까? 정해진 순서와 그리고 정해진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고 길어지는 거죠. 그게 또 문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 바로 가이디드 라이팅 이미 정해져 있는 패턴을 가지고 센텐스를 연습을 하면서 그 센텐스가 익숙해지게 되면 내가 다른 것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사실은 센텐스 메이킹을 하게 되면은 또 라이팅 앵자이어티 바로 불안감도 줄어들게 되고 자신감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파트 2는요. 실제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저희 이제 2학기 때 실용 라이팅 학습법이 있는데 그 라이팅 학습법의 과정 자체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짝 맛보기로 어떻게 하면 라이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지 파트 2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라이팅이 이런 거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트 2 시작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표지예요.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거기서 발췌를 해서 살짝 제가 구조가 바뀔 때마다 표현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처가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join the sentences, sentence combining 요거 생각나십니까? 자, SVO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붙고요. 자, 이런 부분이 다 뭡니까? 바로 이 빨간색 부분들이 다 내용을 붙여주는 겁니다. 바로 adding details가 되죠. 자, 그리고 시작은 다 뭘로 시작합니까? SVO로 시작하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SVO로 시작하기. 모든 문장은요. 예를 들면 글쓰기의 유형이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해 드렸어요. 파트 1에서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것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 두 가지로 나눠서 근데 감정이 개입되든 감정이 개입되었던 또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던 모든 영어의 문장은 뭘로 시작한다? 그렇죠. 바로 이 SVO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써야 저 세상에 멀리 있는 긴 문장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제가 파트 2에서는 여기까지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 How to write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쓸까요? 요거 펜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여기다가 판서를 하는데 글씨가 조금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펜 준비하시고 공책도 준비하시고 몇 문장 안 되지만 써보는 거랑 써보지 않는 거랑 다릅니다. 라이팅은 귀로도 하거나 눈으로 하거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써라. 네,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SVO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두 가지 문장을 넣었지만 자, 무조건 다 뭡니까 지금? 그렇죠. SVO죠. 자, 시작합니다. 여기는 SVO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대부분 크게 파악하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들렀습니다. 영어로 볼까요? dropped by
혹시 어떤 분은 그렇죠. stopped by를 쓰실 분도 있고요. 나는 dropped by나 stopped by나 다 생각 안 나고 visit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요. 물론 visit 괜찮습니다. 자, visited. 그런데 visit는 보통 이제 방문하다이고 dropped by는 이제 들른 거죠. 이렇게 가다가 들른 거예요. visit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가 너 사무실에 오늘 방문할게. 그죠? visit. 약속을 하고 의도적으로 들리는 거죠. 자, dropped by는 집에 가다가 햄버거 가게나 들려볼까? 뭐 이런 뉘앙스 거죠. 한 가지 또 하나 더. 제가 분명히 SVO 했을 때 O 자리는 우리가 보통 목적어 자리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맞아요. 울늘이죠. 그렇지만 모든 영어의 단어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 동사가 을늘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세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동사 자리에 오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명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겁니다. 자, 그럼 dropped by the restaurant and 먹습니다. 그쵸? ate hamburgers. 화면에서 제가 웬만하면 좀 여러분들한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라이팅 어렵잖아요. 근데 저라도 좀 밝게 웃어야 될까 가서 너무 웃었더니 네, 이거 힘든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러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SVO로 문장을 시작을 했는데 디테일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스를 해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파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쓸 것일까? 그다음 두 번째 자리는 무슨 표현을 어떤 것이 올 것일까? 세 번째 자리는 뭐가 올 것인가? 이렇게. 자, 그러면 many people dropped by 사실 전치사 명사가 붙는 거는 맨 뒤에 붙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SVO로 이미 썼기 때문에. restaurant. 자, 그 다음에 and ate hamburgers.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파트 1에서요. 큐이라고 하는 분께서 ESL 러너들이 라이팅을 할 때 잦은 전치사 실수, 동사 시제, 그 다음에 구조적인 실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지적했죠. 그쵸? 여기 이런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SVO는 다 썼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치사 뭐 쓸까? 인더 모닝은 아침인데 뭘 쓸까? 고민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민하면서 써야 돼요, 여러분 라이팅은. 자, 그러면 여기선 for 씁니다. 아침을 위해서, 점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요 아침은 아침이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아침 식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 식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 때 저녁 식사 다 식사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for가 들어가고요. 아침 식사, 그렇죠? breakfast, lunch. 자, 나열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나열합니다 라고 하면은 and dinner 이렇게 해주고, 자, breakfast, lunch, dinner는 식사 이름이죠.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자, 여러분, 제가 SVO 전치사 명사로 얘기를 해줬는데 쓰다가 보니까 단어의 규칙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스킬드 라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노련한 학습자, 노련한 라이터가 되려면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킬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연습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에딩 디테일스를 해볼게요. 전치사 명사까지 썼는데 또 전치사 명사를 쓰는 거예요. 파악 한번 해볼까요?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말이 붙었네요. 자, 그러면 many people dropped by the restaurant. 그쵸? 자, 그다음에 and ate hamburgers. 그쵸? 그 다음에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자, 그 다음에 with their friends. 혹시라도 어떤 분은 many people dropped by the restaurant with their friends and ate hamburgers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요? Many people dropped by the restaurant 다음에 SVO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를 쓴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 의미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오케이. 조금 더 길게 인어더투를 한번 붙여볼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거 왜 보시는 거예요? 영상. 그쵸? 아, 내가 라이팅에 대한 팁을 좀 얻기 위해서. 그쵸? To get a tip.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many people. 여기까지는 앞에서까지 계속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Many people 들렀습니다. Dropped by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당하는 게 바로 뭡니까? in order to죠. 말이 바뀌면 문법도 바뀌어요. in order to 뭐를 먹습니까? have. 앞에서는요 먹었습니다 였기 때문에 abe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to 다음엔 동사의 원형이 오죠. 여기서 또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to have hamburgers 누구와 함께요? with their friends. 말이 바뀌면 문법도 달라지게 되고 그 문법이 달라지게 되면 그 문법의 특징과 규칙을 또 따라줘야 되는 거죠. 결국 영어는 순서, 규칙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자, 이번에는 부사를 넣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조적으로 에딩 디테일스를 했으면 이번에는 의미적으로 한번 디테일드 라이팅을 써볼까요? 부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의미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부사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들어갔네요. 항상. 그리고 저 여기다가 전치사 명사 하나 더 넣었어요. 아침에.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침에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면 근데 떠오르는 부사가 뭐죠? 맞아요. always죠. always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부사?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경우에는 쓰임이 좀 있죠. 대한민국 영어를 한 학습자들은 모두, 이거 제 경험이에요. 옛날에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이든 요즘에 영어 공부를 했던 사람이든 이 빈도부사의 위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벌써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비동사, 조동사, 뒤 아마 이렇게. 그래서 일반 동사 비조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만큼 다들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규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는. 자, many people. 들렀다가 dropped by예요.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조동사예요? 그렇죠, 일반 동사죠. 그러면 always가 앞으로 와야 돼요. always. 그리고 dropped by 어디에 들렀습니까? The restaurant. 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쵸? To have hamburgers. 누구와 함께요? With their friends. 누구와 함께, 누구 함께요?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언제요?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many people always dropped by restaurant with their friends in the morning to have hamburgers with their to have hamburgers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Many people dropped by the restaurant SVO로 문장 시작하고 adding details를 위해서 전치사 명사를 쓴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요. 제가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팅 교수법, 바로 라이팅 스킬이 다 들어가죠. 일단 SVO, 전치사 명사, 인어더투로 글을 쓰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라고 하는 코리안, 바로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옮기나요? 문법적인 배경에 의해서 가이드를 해드렸죠.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 여러분들은 SVO로 시작을 하셨고 그러면서 다시 adding details를 위해서 전치사 명사, 인어더투 붙이시고 심지어 부사까지 붙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 그
2학기 때 쓰는 책 중에 또 아까 보여드렸던 거 말고 이제 두 권을 쓰게 되는데 문법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두 권을 쓰는데 여기 이제 지금 다음 책에 있는 문장을 갖고 왔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살짝 좀 제 모습을 좀 내려볼게요. 그들은 폭풍 후에 그 몇 개의 카카오를 가지고 팔기 위해서 새로운 초콜릿을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문장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SVO로 시작하고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제가 살짝 5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순서로 어떻게 할지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자, 하셨죠? 이거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썼던 거에 같은 패턴이거든요. 자, they, 그쵸? 그 다음에 동사는, 얘가 되겠네요. tried, 그죠? 열심히가 있었네? 그러면 tried니까, 뭘로 할까요? hard? hard 같은 경우는 보통 맨 뒤로 보내기도 하고요. 얘도 일반 동사 앞이니까 they tried. 그 다음에, 목적어 먼저 들어갈까요? new chocolate. 그쵸? 자, 그 다음에 열심히를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쓰셔도 되고, 그쵸? 일반 동사 앞에. They hard tried new chocolate. 자, 이거 빼먹으면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S, V, O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전치사 명사가 와야 되니까, 그 몇 개의 카카오를 가지고, 그러면 with 몇 개의, a few 또는 some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여기서 문제네요. 몇 개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럴 때 명사의 복수형을 또 써줘야 되는 규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카카오스 그리고 뭐뭐 후에 전치사 명사 또 나왔습니다. After the storm. 폭풍 후에. 그죠? 그 다음에 팔기 위해서 in order to sell. 제가 요거를 왜 바로 넣었냐면요. SVO로 시작하고 요 부분을 제가 가이드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요 문장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영상에서 이 부분을 따라 쓰다 보니까 다소 개인들마다 차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하지만 내가 이게 익숙하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 제가 이런 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파트 1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로 한다면 change the word라던가 아니면은 change the sentences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써놨던 것들을 따라서 모델을 써보거나 아니면 단어를 바꿔서 이제 말을 바꿔보는 거죠. 우리는 그 가르침 후에 그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좋은 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라이터는 글 쓰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문장들을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지금 자 이것도 한번 이거는 이미 여기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이 펜을 잘못 쓰는 바람에 돌아갔어요. 이미 여기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쉬워요. 해볼까요? 5초 드릴게요. 파악해보세요. 자, 갑니다. We 같이 쓰세요. 시도했습니다.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hard, tried. 아까 제가 hard 빼먹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죠. 다시 한번 쓰니까 어때요? hard 넣어야지? 라고 생각해요. hard, tried. 그 다음에 new sentences. 그쵸? 새로운 문장들을 시도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with a few words 그 가르침 후에 또는 뭐 제 렉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after the instruction 제가 문장을 만들 때는 instruction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lecture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이게 특강이니까 스페셜 lecture거든요. 그러면 after the special lecture하고 change the words 단어를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바뀌어도 자리는 after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after the instruction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to be 자, 우리 여러 명이니까 이번에는 to be good writers 복수를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보통 우리가 좋은 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to be a good writer인데 그렇게 주어가 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글을 써줘야 돼요. 그때 저는 생각할 때 고민을 했어요. 아, 이 부분을 다시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 후에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좋은 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장들을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처음부터 SVO로 시작을 하고 adding details를 넣고 할까 하다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 된 걸로만 글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던져본 건데 어떠셨어요? 이게 자신감 생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짧은 시간에 제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집약적으로 이펙트하게 좀 이펙티브한 어떤 방법들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수업에 맞춰서 이제 그 스킬과 관련된 걸로 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때 이러한 개념을 두시고 딱 하나 알아두세요.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시작하는 거, 전치사 명사, 그리고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의미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문법이 필요한 거고 문법을 바꿔서 쓴다는 얘기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또 문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문법의 특징과 규칙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 단어를 선택하면 단어의 규칙도 존재한다는 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버 기브업. 사실은 저도 라이팅을 오랫동안 학습하고 연구해오고 제 스페셜티고 사실 박사도 라이팅 부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원어민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어려워. 그 말에 제가 위안을 받았잖아요. 나도 어려워. 그들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또 우리는 해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버 기브업. 고생하셨습니다.